지금 막 불장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혼조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쟁글에서 이제 요즘 보고 있는 거는 어떠한 테마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디가 주목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줄기에서의 그 트렌드를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트렌드는 뭐죠? 지금은 사실 좀 많이 혼자. 오늘 인터뷰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2018년에 그 쟁글이라는 서비스 창업해서 크립토씬에서 8년째 그 사업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로 있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쟁글에서는 주로 어떤 정보에 집중하고 있나요? 2018년 창업해서 한 19년, 20년 이때까지는 그때 이제 공시 메타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있는 텔레그램방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공시 같은 정보가 제일 중요했었고 그 뒤로 이제 토큰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했었던 2020년 이맘때쯤부터는 평가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깊게 이제 크립토 리서치라는 이런 게 좀 그 코인별로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갔었고 오히려 2023년이 좀 지나가면서부터는 저희가 정보 쪽에 엄청난 거를 강화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큐레이팅을 해서 지금 조금 더 주목할 만한 것들은 어떤 건가 하는 형태의 조금 더 큐레이팅 플랫폼 형태로 더 진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정리해보면 제일 처음에 그냥 사실관계 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주는 형태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좀 트렌드 위주의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월드코인이 사실은 샘 올트먼의 AI 프로젝트와 그 소라 에이트코 홀딩스 그 뭐 재무 전략 발표로 사실 급등했잖아요. 그런 것 좀 최근에 시장의 프로젝트의 가치를 좌우하는 외부 트리거나 핵심 서사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조금 더 되짚어봐서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다시 불장 비슷한 거를 이제 견인을 하기 시작했던 게 예전에는 뭐 반감기였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기관, 정부, 규제, 정책 이런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작년 이제 연말부터 뭐 트럼프 랠리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왔던 트렌드다 보니까 요즘은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이 대중화되는 혹은 기관 관점에서 기업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메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뭐 AI 프로젝트 소라와 뭐 에이코 홀딩스 뭐 등등등의 그런 재료들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핑계 삼든 실제 재료로 삼든 기반으로 트레이딩이나 투자 모멘텀이 생기는 게 요즘은 좀 종종 보이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파악하고 민감하게 팔로우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실 꽤나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줄기가 생기고 나면 그게 뭐 오늘일지 다음 주일지 뭐 다다음 주일지 이런 거는 알기가 어렵지만은 어떤 상승 재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요즘 뭐 업비트, 빗썸 이런 이제 그 대형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이번 시장이 이제 기관 주도로 조금 더 드라이브가 된 것처럼 개인 투자 자금이나 잔고나 예치금이 엄청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불장에 견지울 만큼 그런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이제 기관 자금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기관에서 혹은 자금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드코인도 폭등하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폭등했는데 이러한 그 외부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해서 쟁글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요즘 시장에서 지금 막 불장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혼조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불장이 왔냐 안 왔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하다 보면 불장은 와 있으면 아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불장 초입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는 쟁글에서 이제 요즘 보고 있는 거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냥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해서 그대로 알트코인이 따라서 올라가는 시장은 지나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테마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디가 주목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줄기에서의 그 트렌드를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트렌드는 뭐죠? 지금은 사실 좀 많이 혼조가 되는데 한 4개월, 5개월 정도 전에는 AI 네. 관련된 그
코인들이 이제 메타였었고 한 2달 정도 전만 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들이 한참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정말 최근으로 보면 그런 주제들도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신규 자금 유입이 뭐 몰리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조금 더 그 큰 흐름은 아니지만 좀 줄기 차원에서 뭐 방금 얘기했었던 뭐 샘 알트만의 토큰 같은 이제 월드코인처럼 이거 DID 쪽이다 아니면 AI 어떤 쪽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이쪽이 좀 흥미로운 것 같다 하는 이제 단기 트렌드들을 좀 쫓아가는 게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쟁글에서 보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신규 코인 혹은 좋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신호나 뭐 이런 특징이 좀 있나요? 이게 그 보이는 영역들은 있는데 또 꽤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런 데이터들도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서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2가지가 섞여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유저 수, 지갑 수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자산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 블록체인 위에 예치가 되어 있는가, 묶여 있는가라는 뭐 TVL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자산 규모 이 2가지를 제일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온체인 지표로 이걸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그게 얼마나 중앙화되어서 특정 지갑 주세요, 특정 시기 내에서 너무 몰려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그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섹터는 유저와 그 이제 자금 규모겠지만 그게 어떠한 형태로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가, 유지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봐야지 이제 그걸 신호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트렌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또 직설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그 장기 트렌드, 즉 최소한 1년 정도는 이걸 관련된 게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그 AI 관련된 거는 있어요. 왜냐? 전 세계가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동안 계속 있을 거라는 거는 변화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을 좀 너무 좁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가끔 얘기를 하면은 그럼 USDT 사면 되나요? USDC 사면 되나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그냥 US 달러를 사시는 거지 어떠한 급등을 노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환투자를 하시는 개념인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인터넷 뱅킹 아니면 현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될까라는 관점에서의 그 트렌드 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코인 프로젝트들도 많이 보면 그런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신용카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어떤 자산 발행,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어떤 뭐 페이먼트 이런 등등 그 스테이블 코인 주변의 섹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도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그 세부 줄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투자 트렌드를 보시는 방법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ETF, 즉 기관들의 투자가 점점 더 허용되고 있고 한국도 이제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관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뭐 쉽게 생각하면 갑자기 불나방 토큰에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성이 있는 검증이 된 그러한 대형 코인들, ETF에 연관성이 있는 코인들은 그런 자금 유입이 용이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이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중장기 트렌드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에서 해왔던 것처럼 그냥 오히려 이건 좀 반대로 그 트렌드 주제를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요즘 어떤 코인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누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제일 많이 흥미롭게 보고 쓰여지고 있는 게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시하게 앞으로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RWA인데 RWA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 네. 그 RWA는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RWA도 크게 네. 보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줄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비트코인을 여전히 많이 사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요즘 가격이 얼마야라고 물어서 0.005 비트코인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근데 RWA 섹터가 되게 중요해지는 게, 이제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크립토 거래소들이나 다른 나오고 있는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서비스들, 극초창기이지만 뭐 정말 대단한 뭐 회사 나오는 이제 창업가들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주식 상품, 채권 이런 것들을 코인으로 발행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RW의 그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실물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들을 코인으로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발행하고 거래를 해주는 형태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대형 거래소나 이런 서비스들에서는 주식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또 우리가 네. 주식으로 엄청 비싼 주식 중에 하나가 버크셔 그 주식 엄청 비싸지 않아요? 네네. 그것도 그러면은 이제 RWA로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RWA 상품은 제한적으로 발행이 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제외한 모든 상품들이 토큰화 될 수 있는 것들로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정말 반대하던 미국 금융계 거물들도 실제로 이쪽에 투자가 들어가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이제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트렌드는 기울어 있는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실물 서비스화되고 규제를 풀어나가는 거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 그때 블랙록 CEO가 말했잖아요. 모든 자산을 RWA화 시킬 거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또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서야 조금 국장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 전에는 미장으로 넘어갔어요. 미국 주식으로. 맞죠, 네. 맞죠. 근데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코인으로 사면 세금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아비트라지라는 차익 기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아직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만약 조금이라도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돈을 벌면 뭐 제 국세청 직원도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투자 수익으로 이렇게 소득이 있었을 때는 신고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규모로는 그게 아직 사회 문제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제 크립토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뭐 작게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이제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조금씩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일부 막바지 질문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유의미한 이야기들 너무 잘해주셨는데 또 그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까지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가 몇 가지 있다면은 뭐 한 가지를 해주셔도 되는데 한 가지 하면 너무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세 가지 정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고야 말았군요. 이 순간이 피해갈 수 없는 이 순간이 왔는데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래도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도 있고 리서치도 해서 이게 제일 수익률이 좋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공부해본 범위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곳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일단 한 2개 정도만 하고 뭐 다른 것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하나는 저는 그 바빌론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창업자분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유부터 얘기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장 기관화되고 있는 건데 비트코인 ETF도 늘 화두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의 분들은 곧 될 거다. 시간 문제다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돼 있고 많은 것들이 돼 있는데 바로 다음 단계 하나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현물을 매수를 해서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발행하면 그 기초 자산이 되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깔고 있는 게 운용을 하거든요. 수익을 더 내야 되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ETF를 발행해서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을 어떻게 운용을 하지? 하면 어떤 금융 상품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그 금융 디파이를 합쳐서 이제 BTC파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에 이제 가장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 프로젝트가 이제 바빌론이라는 프로젝트고 해서 뭐 저희 회사에서 리서치도 열심히 하고 뭐 익스플로러도 개발해서 보고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꽤 유망하다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직 뭐 시총도 뭐 엄청 막 크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흥미롭게 볼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 코인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되나요? 안정성을 기대해야 되나요? 일단 코인이 엄청 그런 굉장히 규제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쓰고 해가지고 안정성이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역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을 같이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고민도 해보고 일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앱토스라는 프로젝트고요. 왜 앱토스냐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도 하고 DM이라는 프로젝트도 하고 전 세계의 어떤 결제망부터 이런 것도 연계를 하겠다 했을 때 핵심으로 일하던 프로젝트 팀이 2개 팀으로 분화가 되어서 나왔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개의 팀이 앱토스예요. 그래서 나머지 팀이 수인데
왜 그러면 앱토스를 얘기를 했냐? 수요에 비해서 아직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치된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무슨 지향점을 가지는 프로젝트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미국 기반의 프로젝트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뭐 페이먼트 이런 쪽 관련해서 어쨌든 그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결제량이 대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면서 이루어졌을 때 핵심적으로 혜택을 그 인프라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함을 가지고 있는 이제 체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이제 업비트라는 이제 거래소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USDT라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출금할 때 쓰던 네트워크가 기존에 이더리움이랑 트론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추가가 된 게 그 앱토스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페이먼트 이런 시장이 커질수록 그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굉장히 발현되고, 그에 비해서는 아직 좀 가격이나 이런 것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안정성 위주의 코인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거 말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저는 네. 하이 리스크를 좋아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일단 상장이 안 되어 있는 프로젝트여야 할 것 같고요. 상장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 진짜 어떤 특정 종목까지 얘기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얘기 드리면, 아까 월드코인도 있었지만 그런 네. DID 섹터 아, 네.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네. AI 관련돼서도 지금 뭐 나와 있는 코인들은 있는데, 훨씬 더 AI 관련해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AI가 특정 어떻게 쓰이는 것보다는 그 어떤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네. 측면에서의 코인들도 잘 살펴보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네. 덱스로 네. 해서 지금 이미 뭐 그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이퍼리퀴드라는 이제 흔히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인 덱스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아주 잘 쓰이고 있는 덱스 기반의 이제 그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소도 보면은 바이낸스도 있었지만은 그 뒤에 뭐 바이빗도 나왔고 이렇게 뭐 성공을 하면서 뭐 가는 게 있는 것처럼, 정말 큰 섹터는 2등, 3등들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으로 등장할 수 있는 덱스 관련된 코인들을 좀 살펴보시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관점에서 흥미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 정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2부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